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의 무죄 선고. 이것은 바로 당 결집력 강화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정부 여당을 향한 민주당의 투쟁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선고 결과와 정치권의 지각 변동, 최용선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 모시고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지금 열흘 간격에 두 번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한 번의 유죄, 한 번의 무죄. 민주당 내부에서는 일단 한숨을 돌린 분위기입니다. 오늘 일단은 선고 결과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것으로 인한 당내 또 분위기 전해주신다라면 어떻습니까? 사실 22년 된 일을 가지고 세 번의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2002년도에 과연 이재명 대표가 검사를 사칭하는 범죄 행위에 가담을 하는 게 주범으로서 역할을 했느냐. 두 번째로는 2018년도에 그 문제와 관련돼서 선거법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 무죄를 받기 위해서 위증을 했느냐.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와서 그게 검찰이 그거를 이제 기소를 해서 위증교사 혐의를 가지고 또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위증교사의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이 고의성이라는 것은 정범의 고의 그리고 교사의 고의 이 두 가지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다라고 오늘 판단했고 그로 인해서 무죄가 선고가 된 겁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이 벌써 5개가 남았습니다.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법인카드까지 해서요. 이게 앞으로 선고가 될 때마다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기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건데 당내는 어떻게 이거를 사법 리스크에 대응을 할 방침인지 궁금하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 충실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할 것이고요. 네. 당은 적극적인 공세 국면으로 이제 국면을 전환하려고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광화문에서 시민들이 모이고 있는데 아마 12월 초에는 대규모로 모이는 어떤 집회들이 앞으로 예정돼 있고 거기에 당력을 모두 다 집중을 하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또다시 이제 세 번째의 제2요구권이 날라올 거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시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분노는 계속 높아져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최상병 관련된 국정조사도 진행될 예정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국정 운영 세력에 대한 어떤 공세 국면들을 강화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재판을 잘 준비하고 외부적으로는 공세 국면을 통해서 지지자들을 엮어가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그런 양면 전략들을 해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 목요일 국회는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예정인데 민주당이 말하는 특검과 상설 특검 이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아직도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이런저런 핑계를 댔던 것들을 민주당이 반영을 해서 이번에 특검법안을 사실 올렸는데 여전히 한동훈 대표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이제 한 몸으로 움직이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주당으로서는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쓰려고 할 겁니다. 그중에 우선은 최상병 관련된 특검법을 계속 주장하기보다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지를 해나갈 것이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이제 국민적 여론들이 굉장히 분분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쓸 수 있는 카드, 상선 특검을 한다던가 이번에 세 번째 거부권 행사의 제2요구권의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을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당은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친한계, 친윤계 굉장히 공격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와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죠. 이 특검법에 관련된 이탈표와 이런 논란과는 지금 별개의 문제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여전히 국민의힘은 당내 투쟁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 운영에 힘이 하나로 모여지기보다는 그 작은 권력을 놓고 당내에서부터도 하나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당 게시판에 한동훈 일가의 5개의 계정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거나 공격하는 글들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친윤 그룹에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들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를 체제를 부정하는 일종의 움직임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여지게 되고 한동훈 대표도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어떤 치받는 대응으로 앞으로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본인의 현재의 어떤 권력을 놓고 지금 치받는 싸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골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표결에서 이탈표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탈표는 이런, 그렇게 네네. 높아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네, 원장님, 유독 이번 달에는 그 각 대학별로 시국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지역에서는 이 정권 퇴진 운동이 열렸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고요. 2024년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연말 전국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가에 대한 비판 여론들이 계속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 유증기가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네. 촉발 변수, 트리거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나아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상병 특검 관련된 국정조사라든지 네. 아니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 중에 이 트리거가 될 만한 것들이 한두 개가 쏟아지게 된다면 네네. 이 꽉 차 있는 유증기 상태에서 굉장히 그 정권 퇴진 운동의 촉발 변수들이 굉장히 불이 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변수가 남아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 최용선 원장님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